먹는 거 좋아하시고. 밤새 유튜브 보시고. 정확하네. 저는 원래 엄청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거 너무 의존하고 있구나. 효과가 상당히 커지면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주사만 맞으면 이제 식욕이 조절이 되는, 그러니까 주체가 주사로 좀 넘어가 버린 거죠. 전 세계 비만 환자가 20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아직 3%도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대요. 주사형 비만약이 기존 다이어트 시장에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경제 토크쇼 타이머의 호스트 전경입니다. 드디어 저희 타이머가 시즌2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즌2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비만약인데요. 오늘 비만약에 관해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 전문 유튜버 강하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님들. 안녕하십니까, 통닭전사입니다. 오늘 위고비 여신 역할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위고비의 여신이 되셨어요. 네, 한번 해보려고요. 아무도 시켜주진 않았지만 저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 너무 좋아요. 섭외하려고 딱 전화 갔을 때 내가 비만약이랑 어떤 게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에 워낙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까 좀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까 하면서, 근데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도 많이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현황이나 그 실제 약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좀 설명드리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통닭 선생님. 저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타이머가 불렀구나. 드디어 활약할 시간이 됐다. 많은 분들께 정보를 공유하고 가자. 위고비 여신의 역할. 위고비를 언제부터 좀 작년 봄쯤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거의 얼리 어댑터시네요. 그쵸. 저는 위고비를 해봤고 끊어봤고 다시 시작도 해봤고 현재도 하고 계시고. 하고 있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대화를 나눠볼게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비만약에 열광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뭐 외모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뭐 뒤처지기 싫고 이것만으로 조금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거를 약간 요즘에 AI 열풍하고 조금 연관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이 뇌 외주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뇌의 외주화. 네, AI 같이 이렇게 뭔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은 사실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 왔잖아요, 예전부터. 근데 이전까지의 도구들이 사용 주체는 나로 남아 있으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였다면은, AI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생각이나 판단의 그 주체를 가져가 버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굳이 어떤 뇌를 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강력한 편의성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사제들, 위고비나 마운자로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의 약들이 뭔가 내가 식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일부 도움을 주고, 그럼에도 역시나 뭐 식단 조절을 하든 운동을 하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효과가 상당히 커지면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주사만 맞으면 이제 식욕이 조절이 되는, 그러니까 주체가 주사로 좀 넘어가 버린 거죠. 그 편의성의 측면에서 예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말씀하시면서 계속 봤는데 의미심장하세요, 표정이. 진짜 한 번도 저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그냥 살 빼야겠다. 그냥 그 생각 하나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쉽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니 갑자기 불안함이.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하면서도 좀 무서웠던 게, 먼 훗날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날씬해지는 세상이 올 것 같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진짜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좀 잘못하긴 했는데 근데 뭐 사실 그 비만 시장이 매년 커지고 있잖아요. 경구 비만 치료제도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 경구 비만 치료제가 주사제형보다 훨씬 싸거든요. 하루에 5,000원 정도면 이제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 치료제들보다는 훨씬 저렴한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P는 낮아지지만 Q는 늘려줄 수 있는, 전체 시장 자체는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신 부자들만 날씬해지는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간 인하를 강압적으로 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비만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트렌드가 결국에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 거고, 실제로 투여도 많이 하는 거고,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든 자기가 맞든. 잠깐만.
커진다는 거죠. 네. 주사를 투약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게 짧았나요? 길었나요? 일단 즉각적으로 오는 거는 자극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식에 한정된 게 아니라 OTT 보는 것도 그 재밌으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갈증도 좀 없어진 거예요. 뭔가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 뭔가 뭐 재밌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아서 그래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힘내서 유튜브 더 보려고 하고 나를 잃어선 안 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의 기전 자체가 어쨌든 보상회로를 좀 차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꼭 식욕에 국한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제 동기들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좀 재미를 느끼는 부분들도 되게 재미없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삶이 너무 무기력해졌다, 좀 우울해졌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또 그 과정에서 또 의식적으로 좀 재밌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찾아서 하려고 하신 거는 너무 좋죠. 그럼 그 끊으셨던 시기에 살이 찌셨어요? 아 그때 좀 슬펐던 일이 뭐였냐면 위가 많이 작아져가지고 맞아요. 위 자체가 되게 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한 달 정도가 걸렸어요. 위를 다시 넓히는. 늘리셨어요? 네. 아, 늘리는 작업이? 그래서 매운 떡볶이 한 통을 다 먹기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걸렸어요. 힘드셨겠네. 힘들었죠. 이것도 그러니까 아무나 그러니까 좀 들을수록 좀 신기해요. 이게 약을 먹으면 안 먹고 싶고 그리고 약을 끊으면 또 먹고 싶어서 또 늘리고 근데 끊은 후에 막 의도적으로 더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서 아니 주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요는 오지만 좀 그래도 텀이 있지 않나. 이만했던 위가 막 갑자기 또 옛날처럼 막 바로 커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한두 달 정도는 유지가 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위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그 말씀 나온 김에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고비하고 마운자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GLP-1이라고 하는 수용체에 작용하는 작용체라는 점에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고요.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제 GLP-1 단일 기전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GLP-1이 갖는 기능들이 뇌 시상하부라는 부위에 작용을 해가지고 음식을 먹는 행위가 주는 보상 회로를 조금 낮춤으로써 쾌감을 좀 줄여주고 또 위장 운동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거든요. 음식물이 내려가는 속도를 좀 늦춰가지고 최대한 이제 포만감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마운자로는 이 기능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GIP라고 하나 더 있는 이 기능 자체가 울렁거림 같은 이런 부작용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내장 지방 같이 이제 원치 않는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들도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선생님께서는 비만약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추천하시겠어요? 사실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본인이 이제 이런 어떤 비만이라든지 외형적인 이슈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으시다라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해요. 오히려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경구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분에 영향을 좀 많이 줘요. 기분이요? 네,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기분 상태랑 어떤 정신적인 어떤 증상들에 영향을 주는지를 주로 보게 되는데 기존의 약들은 감정 기복이라든지 예민함,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고 심하면은 막 환각 같은 것들을 보시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약들은 안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대안으로 이 이제 주사제들은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울감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연구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위고비를 복용한 군에서 자살과 관련된 어떤 생각들, 행동들이 더 늘어나진 않았다. 오히려 더 낮았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을 악화시키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작용이 작고 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니까 주사제는 좀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 우리 위고비 여신님 네. 추천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저희 엄마한테 추천을 했던 게 엄마한테 제가 추천을 좀 드리면 확실하네요. 위고비를 맞고 제일 만족도가 제일 좋았던 거는 살이 빠지는 그 부분이 아니라 밤에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제가 잠을 안 자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냥 눕기만 하면은 막 너무 졸린데도 끝까지 이 웹툰을 계속 보려 그러거든요. 어떻게든 안 자려고 막 버티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다음날 일정이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위고비를 맞고 나서부터 뭔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2시를 넘어가면 진짜 아무리 뭔 짓을 해도 눈이 감겨서 일어나면 막 그 릴스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이게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자극 추구 성향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네. 느낌이 있네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거를
그 이런 분이라뇨. 네, 뭐 연관을 좀 지어보자면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게 되게 재밌고 그때 나오는 도파민이 또 이제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주사제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 같은 경우에도 위고비를 맞았을 때 예기치 않게 예전에 비해서 술을 훨씬 덜 마시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어떤 즉각적인 쾌감을 주는 행위가 약간 좀 조절되는 것도 좀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이제 모든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좀 지나치게 되면 만사가 조금 재미가 없고 좀 무기력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적절하게 좀 잘 받고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도 잠을 잘 자는 건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머니도 저랑 같은 성향이어서 먹는 거 좋아하시고. 밤새 웹툰 보시고 정확하세요. 우리 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 쿠쿠 상봉점. 어디 점이요? 상봉점. 상봉점. 진짜 제일 잘 나오고 주변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권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작용 없어도 그 친구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되게 조심스럽죠. 네, 저는 그래서 그건 하죠. 이 질문에서 남는 거는 쿠쿠 상봉점밖에 안 남는데. 저도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상봉점이 뭐 잘 나온다. 잘 나온다. 맛있어요. 오늘의 꿀정보. 맛있다. 맛이 좋아. 그 비만약을 맞는 게 이게 사회적 시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렇게 숨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요즘엔 약간 이게 유행처럼 또 번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오픈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 전 세계적으로 뭔가 트렌드에 더 민감해진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특히 뭐 약간 두바이 쫀득 쿠키 지금 나온 것처럼 다 같이 유행을 따라가는 흐름이거든요. 비만 치료제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게 처음에 비만 치료제가 한참 핫해지고 성장을 제일 많이 하던 시기가 일론 머스크가 자기 위고비 맞았다고 SNS에 올렸거든요. 그 다음에 위고비에서 마흔자루로 변경했다고까지 올려줬어요. 글로벌 인플루언서들까지도 저렇게 오픈을 하는데 뭐 약간 나도? 저런 효과가 있는 걸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겠죠? 네, 네. 그렇죠. 이게 뭐 미용뿐만 아니라 적응증이 되게 많잖아요. 당뇨도 승인받았지,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도 승인받았지, 위고비는 메쉬, 대사이상 지방간염도 승인받았지,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임상 실패했지만 어쨌든 뭔가 시도라도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질환을 대상으로 효과가 있다면 그냥 예방 목적으로 다른 것도 다 예방해버리자 이런 생각이신 분들이 꽤 많아요. 말씀이 나온 김에 그럼 저희가 이 질문을 사실 뒤에서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아, 네.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 GLP-1 아니면 뭐 마운자로처럼 GLP-1과 GIP 이중작용하는 타겟들 뭐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다른 인크레틴 호르몬들도 다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 제제들이 다 효능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확장성이 보여지고 만병통치약으로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섭죠, 그 성장세가. 그렇죠. 그래서 일라이릴리랑 노모디스크도 다 공장을 더 많이 짓고 있고 더 많이 지었습니다. 공급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만약이 단순히 이제 비만을 좀 고치는 약이라는 그런 트렌드 이상이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근데 왜 이 주사형 비만약이 기존 다이어트 시장에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건지. 기존 약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감량의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점이 제일 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경구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작용도 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체중이 감량되는 비율을 한 10% 정도로 봤었어요. 그렇게 나오면 이제 잘 나왔다라고 봤는데 위고비는 15%,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22.5% 이 정도가 이제 임상에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또 삭센다는 이제 1회씩 매일매일 맞아야 됐던 것들이 이제 주 1회로 길어진 거, 이것도 되게 무시 못할 차이점인 것 같아요. 주사 뭐 그거 맞으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반응처럼 무서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네, 조만간 또 월 1회짜리가 이제 나올 거다라는 막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정말 더 커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연구원님도 게임차라고 보시는 거예요? 매출 성장 폭이나 지금 일라일리랑 노모디스크 벌어들이는 돈만 봐도 이미 게임 체인저인 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인 것 같고요. 삭센다가 나왔을 때와 시장의 인식이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시장 전망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더 빠르게 커져서 골드만삭스나 그런 외국계 증권사들도 2030년 전망을 계속해서 올렸을 정도로 시장 전망치가 올라가는 산업군에서의 대장들이면
게임 체인저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 전망치가 왜 올라갈 수 있었겠어요? 수요도 그만큼 높지만 적응증도 계속 확장되면서 쓸 수 있는 환자군이 늘어나고, 그리고 GLP-1의 가장 큰 단점들이 근육량 감소, 소위 말해 헬스에 빠지신 분들은 일부러 안 맞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손실 날까봐. 그래서 그분들은 근육량을 증가시켜주면서 내장 지방만 빼주는 비만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 게 나올 수 지금 임상이 있다고요? 다 진행 중이에요. 이후 차세대 파이프라인들도 관심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약들 덕에. 이런 걱정도 들어요. 환호하는 약이잖아요. 근데 이게 심리적 의존 혹은 일종의 중독 증상 이런 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의존한다는 거에는 좀 많이 느낀 게 제가 잠깐 멈췄었잖아요. 한 2달 조금 넘게 멈췄었거든요. 그때 이제 고삐가 한 달 뒤쯤에 풀렸거든요. 고삐가 풀렸다. 저는 원래 엄청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양껏 못 먹으니까 이걸 못 씹으니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삐가 풀리고 이제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2배로 행복했던 게 뭐였냐면 어차피 또 살 빼면 되는데 뭐라는 생각 때문에 2배로 행복해지면서 아, 내가 그거 너무 의존하고 있구나. 그래도 남자한테 의존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갑자기요? 그러니까 뭐 사람한테 의존하는 것보다 그렇지. 약에 의존하는 나를 게 배신할 그거죠. 리도 없고. 근데 이 그 비만 치료제들의 중단율이 50%가 넘어요. 1년 좀 넘어갔을 때 중단율 50%가 넘고요. 가장 큰 이유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부작용. 두 번째는 가격. 여기서 말하는 부작용은 근육 손실, 요요 다 포함이고 물렁거림 이런 것도 다 포함입니다. 이 요요가 심한 것도 혹시 느끼셨었나요? 피가 새로 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게 먹을 게 땡기니까 아 이게 한번 이게 순환이 됐나 보다. 그게 지속됐으면 요요가 왔을 거예요. 계속 안 맞으셨으면.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맞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셨던 거고. 비용이 제일 큰 허들 아닐까요? 아직까지는 확실히 좀 비싸니까. 솔직히 싼 가격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얼마예요? 위고비가 20 후반, 마운자로가 제가 알기로 30만 원대. 진짜 싼 가격은 아니네요. 그렇죠. 부담이 좀 될 수 부담이 있죠. 되네요. 일회성이면은 사람들이 아 그래 해보자 하는데 이걸 1년 동안 낸다고 생각했을 때 몇백만 원이잖아요. 저는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이 비용 허들이 해결이 되면은 의존의 가능성이 좀 높은 약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사실은 물질적으로는 어떤 의존성을 이렇게 띠는 물질은 아니에요. 중독성, 이제 의존성을 얘기를 할 때 내성하고 금단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크게 내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 뭐 끊었을 때 이제 다시 그렇죠. 요요는 금단은 생기지만 이제 금단 금단은 증상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반면에 이제 이 주사를 맞는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의존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효과도 크고 또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끊었을 때 어쨌든 다시 이렇게 원복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버리니까요.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제 3분의 2 정도였고 마운자로는 뭐 82% 정도가 이제 요요가 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약물이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떤 식욕을 눌러주는 정도의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사람들이 이 주사에 기대서 그 이후에 뭔가 내가 해야 될 뭐 식단 조절, 운동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소홀히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 위고비 여신님, 네. 위고비 여신님은 위어. 처음에 네. 위어, 우리 위원님은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 위어를 접하게 되셨나요? 아 처음에 저도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한 줄기의 마지막 그게 있었어요. 정신의 끈이. 약물에 손을 대면 안 된다. 네, 왜냐면은 제가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기쁜 일이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음식으로 많이 풀고 만약에 자제를 할 수 있었으면 당장 뭐 크로스핏을 하든 나가서 냅다 뛰든 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약의 힘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를 봤죠. 아 이거 한번 시작하면 나 무조건 끝까지 할 사람이다. 아, 난 알고 했다? 네. 근데 이 비만 치료제들 거기 가이드라인에 운동이랑 병행하라고 써 있어요. 네? 의사들도 운동이랑 병행하라고 저희 같은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다 필터링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 못 들은 것처럼 안 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약의 가이드라인에는 운동과 병행을 해야
이게 더 오래 지속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환자들 많이 보셨죠?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 부정하는 아무리 현실을. 얘기해줘도 어떤가요? 아, 좀 익숙합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는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주사를 맞았을 때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그럼에도 내가 운동을 해야지까지는 생각이 안 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PT를 받고 있는데 PT 선생님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 주사제들이 나오고 나서 오, 문의 맞아요. 자체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엄청 줄었대요. 줄었대요. 네. 헬스클럽이 진짜 진짜. 힘든데요. 네. PT샵이 특히 되게 힘들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클럽, 음식업계 좀 비만약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산업계에서 이런 헬스클럽이나 음식 이런 쪽에 변화가 좀 있나요? 비만약 때문에? 그 비만 치료제들 성장세가 초반에 훨씬 더 가팔랐었거든요. 위고비 나오고 나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게 또 펩시도 있었고요. 펩시도 탄산? 있어요. 탄산 쪽 그리고 식당 쪽도 타격이 좀 있었다고 하고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산업군이 리프팅, 피부 처짐이 생겨요. 무조건 생깁니다. 너무 급격하게 살이 빠지게 되면. 그래서 K뷰티도 더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도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 듣기로는 이 식품 회사들이 이 비만약 때문에 비만약 전용 식품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내놓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로 어쩌고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오히려 더. 그 이후에 제로 슈거 어쩌고. 막 최근에 제로 아이스크림도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당, 무당. 저당 어쩌고 이런 게 그때 출시를 그렇죠. 기점으로 그때 진짜 많이 나온 나왔어요. 거예요? 제로 어쩌고 저당 어쩌고 이런 것들이. 편의점 펩시도 가면 이제 막 제로 펩시, 라임 종류별로 막 나오잖아요, 이제. 실제로 그 매운 떡볶이 엄청 유명 체인에서 저당으로 나왔어요. 자주 드시나 봐요? 왜 또 저희 엄마 아니 우리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아요? 총토님? 주가가 솔직히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좀 안 궁금합니까 이게? 지금도 들어갈 만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무엇을? 저한테 물어보세요. 무엇을? 저도 궁금한데. 40자루랑 위고비를 만드는 일라일릴리와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이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그런 건 다 알잖아요. 이쪽에 아시는 분들은. 사실 노디스크는 반토막 이상 났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서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일라일릴리는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노보디스크가 미국의 1인자를 일라일릴리한테 뺏기면서 완전 소위 말 나락을 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곡소리를 내셨을 것 같은데 최근 노보디스크가 그나마 약간의 반등을 했었던 이유 12월에 경구 비만 치료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간의 반등이 시작된 모습이고 일라일레이는 그냥 글로벌 1위 대형 제약사로서 그냥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1등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성장세가 꺾이지도 않았고 원래 당뇨 비만 1인자가 노모디스크인데 그 자리도 미국에서 탈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라일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계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비만약 얘기하면은 2개 회사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럼 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 많죠.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5, 6군데 넘게 거의 10군데는 있고요. 미국 기업들도 빅파마들이 다 파이프라인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로슈, 암젠, 최근에 비만 쪽에 투자 많이 하고 있는 화이자 이런 회사들이 다 비만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바이오텍들, 스트럭처 테라퓨틱스, 마드리갈 파마, 턴스 이런 회사들이 다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빅파마들이 좀 괜찮은 약 있으면 그냥 다 사가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알려져 있는 게 전 세계 비만 환자가 20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직 전 세계 비만 시장의 3%도 우리가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치가 정말 너무 좋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잠재 고객이 엄청 그렇죠. 많다라는 잠재 고객이 거군요. 너무 많다. 사실상 시장 성장이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후발주자들에게 룸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지금 룸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점점 여기서 커지면은 성장 자체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면 인수될 가능성도 여전히 높고 그 물질들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배제하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한미약품 아니면 이제 메쉬긴 하지만 비만 쪽까지 확장 가능한 올릭스 아니면 이제 저분자 GLP-1 경구 제형 개발하고 있는 일동제약 아니면 이제 D&D 파마텍처럼 비만 치료제 6종을 메세라라는 기업에 라이선스 아웃해서 메세라가 또 화이자한테 인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업사이드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과거 2022년도를 생각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그 남자의 주식 신풍제약? 그런 거 있어요. 네네. 그런 거 있었어요. 아 어딘지는 압니다. 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네. 있어요. 저희 옛날 PT쌤도 유일하게 투자한 바이오 회사가 신풍제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이너스 85%라고 하셔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항상 그런 걸 되묻거든요. 말씀 주신 부분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세요. 근데 그 당시와 또 다른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때는 코로나 테마가 너무 강했어요. 테마성 짙은 기업은 투자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만은 테마라기보다는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항암제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코로나는 그 당시에도 너무 테마성이 짙었었고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었던 기업들이 많아서 두 번째로는 기대감보다는 나온 게 있을 때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매년 기술 이전 계약이나 인수합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FDA 승인을 받은 약물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랑은 너무너무 달라졌고요. 빅파마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통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야 뭐 누가 찍어주는 거 가야죠. 명확하시. 추이를 보면서 시장성을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묻지 마시고 제약주 이거 하면은 뭐 임상이 몇 상이란다 지금은 된단다 이런 소문에 맞아요. 사고 팔지 말고 진짜 쪽집게 선생님 같았어요. 일타 강사. 진짜 일타 강사. 제약바이오에 지금 떠오르는 일타 강사세요 진짜. 지금. 근데 이 내용량 이슈로 한미약품 하나밖에 기억을 못했어요. 국장에 집중하시는. 네, 한미약품 하나밖에 아는 기억을 회사니까. 네, 정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많이 넣어드릴게요. 네. 올릴 때. 이제 이 영상 올라오고 자막 뜰 때 이렇게 하죠. 비만약 이야기가 나오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먹는 약이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출시가 돼서 팔리고 있고 사람들이 그걸 처방을 받고 사 먹고 있다는 말이죠. 저분자 경구가 있고 펩타이드 경구가 있어요. 근데 경구 위고비는 펩타이드 경구예요. 그래서 흡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근데 저분자 경구도 올해 승인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일라일릴리 올포글리프론이 저분자 기반이고요. 노보노디스크의 경구 위고비는 펩타이드 기반입니다. 그래서 저분자는 정말 대량 생산 용이하고 엄청 마진율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경구 위고비는 아무래도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복에 물 120ml에 복용을 해야 되고 뭐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인식도 있어요. 같은 그래서 시간에요? 네, 그래서 우리 위고비 여신님께서는 아마 경구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공복에 먹는 거죠.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앞뒤로 뭐 30분간 뭐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사제 시장이 무조건 더 클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제형은 고도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무조건 그쪽으로 갈 것 같고 경구는 유지요법으로 많이 사용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사제형 죽어도 싫다고 하는 분들.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편의성이 있어서 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경구 쪽으로 많이 넘어갈 거라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노보디스크가 최근에 개최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 내용을 보시면요. 경구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전체 GLP-1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사제형이 일단은 계속 클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체중 감량 효과도 주사제형에 있어서 지금 맥스로 나온 게 마이너스 29%예요. 마운자로도 22.5%니까 효과가 다르죠. 지금 먹는 위고비는 맥스가 마이너스 15%거든요. 먹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흡수율은 주사제가 짱. 뭘 하든 주사제가 그냥 훨씬 짱이에요. 그럼 우리 통초님은 주사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계시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와 매일 하나씩 먹는 거
어떤 거로 선택하실 것 같아요? 연구원님 말씀 듣고 더 주사로 마음을 굳혔어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럼 주사제도 더 그 텀이 긴 게 계속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점점 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단적으로 이제 저희 과에는 이제 조현병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에 한 번 맞는 제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비슷하게 개발이 되면은 그런 것들은 정말 또 대박을 칠 수 있겠죠.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되게 좋아 보여요. 다이어트 플러스 다른 질환을 해방할 수 있는 하나의 혁신적인 약인가?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중독 아니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사제 그리고 경구 제제 이런 것들이 보편화가 되면은 지금도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지만 더 스트릭트한 기준이 노말이 되지 않겠어요? 요즘 아무래도? 너무 심해요. 관리가 완전히 잘 된 것들이 스탠다드가 돼버리고 이제 거기서 약간 비껴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도외시하고 안 좋게 보고 이런 시선들이 좀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제가 앞서서 AI랑 좀 연관을 지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주체성을 좀 잃고 뭐 약이든 어떤 외부의 도구든에 너무 많은 것들을 좀 맡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편의성이 굉장히 크고 너한테 그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저도 고민을 하고 하겠지만 계속해서 좀 거기에 의지를 하는 게 우리의 어떤 뇌의 측면에서 더 좋은 건가? 이전에는 어쨌든 살을 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식단 조절, 운동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충동 조절 능력이라든지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나의 쉐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쓰이지 않는 뇌의 기능들은 점차 퇴화를 하게 되거든요. 성인의 발달된 뇌라고 하더라도 급성기 당장에 조금 살을 빼야 되는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지만 유지기에 들어서는 내가 조금 이제 약을 떼고 다른 방법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들을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선생님 같은 이제 그 분들이 이 업계에서 약간 상담을 해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비급여 처방이고 하다 보니까 처방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제한이 그렇게 크게 맞아요. 있지는 않아요. 원하면은 사실은 이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맞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 책임지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네, 의사들이 조금 생각을 하고서 어떤 의식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약을 먹어서 해결될 수 있는데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사회적 비난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네 글자, 자기 관리. 자기 관리를 못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들으셨었어요? 엄청 많이 듣죠. 아, 진짜요? 이제 가까운 가족부터 아 뭐 살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관리 좀 해. 진짜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 막 밖에 나가면 다 뛰고 있잖아요. 맞아. 네. 러닝도 유행이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엄청 유행이잖아요, 지금. 꼬드럭대잖아요. 꼬드럭대요? 네.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들지만 결국은 집에 가서 그냥 자빠져 있기 때문에 웹툰 보고. 기분이 안 좋아져요. 되게 나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아. 뭐 이것도 편집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살이 있는 사람을 못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도 있을 테고 뭐 보기 싫은 것도 있을 테고 근데 이게 듣다 보면 듣기가 싫거든요. 아니 그래서 계속 들으면 듣기 싫죠. 몇 년 전부터 뼈 말라라는 말도 생겼잖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제 살찐 거에 대한 비난이 뭔가 성격적인 결함에 대한 부분들이었잖아요. 너 의지가 부족하다, 오. 자기 관리 안 하냐, 게으르다 이런 식의 비난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비난의 타겟이 약간 이제 어떤 경제적인 능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더 보편화가 되면서 단가가 좀 내려가고 접근성이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 역시도 누군가한테는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을 거거든요. 너 왜 이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안 해? 너 혹시 좀 어려워? 이런 식으로 네. 벌써 화난다. 상처받았어, 방금. 벌써 화난다. 막. 상처받았어. 그렇게 안 하겠죠. 어려워? 돈 없어? 이러겠지. 아 그렇죠. 돈 없어? 야, 얘 돈 없대. 또 다른 방식의 어떤 비난이나 낙인이 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저희가 공식 질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비만약 산업을 현재라고 빗대어서 시간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저부터 할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눈으로 많이 보니까 오전 10시 반. 오전 10시 반. 저도 좀 고민해봤는데 8시 반 하겠습니다. 아침이요? 네, 아, 저는 새벽 6시 하겠습니다. 점점. 빨라지네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의 염원을 담은 거기도 한데 이게 시작 단계였으면 좋겠다. 지금이. 더 좋은 게 나왔으면 네, 좋겠다. 많은 나중에 발전이 나왔으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동이 텄다. 정이 텄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딱 와닿았어요. 저는 그래도 아침밥을 먹은 이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성장은 시작됐고 전 세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봤을 때도 그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침밥을 안 먹었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성장을 했다. 그리고 이미 마운자루를 통해서 20%대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체중 감량률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내장 지방만 줄여주는 약을 찾는다든지 업그레이드된 거를 찾기 시작한 기점이지 체중 감량 효과를 더 원해요 이런 시점은 이제 좀 넘어가지 않았나. 저도 10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10시 반으로 바꾸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시작은 했다. 네. 10시로? 10시 반입니다. 10시 반.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너무 개연성 있는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뭐 저도 이제 해는 떠올랐고 더 중천으로 이제 떠올라서 빛날 일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전 시간대를 골랐고요. 요즘에 제가 받는 느낌은 출근 시간대에 약간 러시아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 8시 좋다, 반이라는 좋다. 시간을 골랐어요. 이제 저마다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에너지를 들여서 다 같이 뛰고 있는 그 타임이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해도 뜨고 네네. 좀 북적북적 해야 되는 그런 시간대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우, 네. 진짜 6시, 처음엔 6시였죠? 바꾸셨어요. 처음엔 6시였는데 10시 네, 반을 10시 바꾸셨지만 반입니다. 6시였죠? 다 오전 시간대를 고르셔서 전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으로. 네. 저는 한 9시 정도? 왜냐면 9시가 항상 업무의 시작이잖아요. 주변을 살펴봤을 때 이제 막 진정하게 태동한다. 먹는 약이 들어온다면은 이거는 좀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9시 정도로 한번 제 작은 의견을 내보내고 싶습니다. 분명한 건 이 비만약을 둘러싼 열풍이 제약 산업을 넘어서 우리 삶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삶에 있어서 좀 좋은 이정표가 되길 바라고 싶어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